비판적 인종 이론은 미국 내 인종차별 문제를 개인의 편견이 아닌 미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는 교육 이론입니다. 조지아주 교육위원회가 비판적 인종 이론으로 불리우는 교육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 교육계에 논란이 끊이지 않던 비판적 인종이론 CRT가 결국 제한 결정됐습니다. 조지아주 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비판적 인종이론 CRT 교육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1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비판적 인종이론이란 1980년대 후반 법학자 킴벌레 크렌쇼에 의해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킴벌레 박사는 인종차별 문제는 개인적 영향이나 편견을 넘어서 사회적 그리고 법적 구조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조지아주 교육위가 비판적 인종이론 CRT를 제한하겠다고 결정하자 양당이 첨예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화당 측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 교육위의 이 같은 결정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화당 측은 CRT 교육이 아이들에게 인간이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주의적이며 미국이 인종탄압을 기반으로 건국됐다고 가르치는 이론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달 20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주 교육위원회에 비판적 인종이론을 반대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반면 CRT 교육에 찬성하는 민주당 측은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던 인종차별 문제는 인종 간의 불평등이 공공정책으로 비롯된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CRT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당의 엇갈린 주장은 계속해서 교육계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가 오는 9월 코리안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어가 행렬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한인회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 계획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저희 이번 애틀랜타 한인회에서는요, 이번 코리안 페스티벌을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최초로 그 길가에서 그 프레이드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냥 그 프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조선 시대 어가 행렬을 하려고 합니다. 그 왕이랑 왕비, 가마 또 이렇게 뭐 정말 호위무사 모든 이제 조선 시대에 있었던 어떤 그런 모든 그 인물들을 재구성을 해가지고 그 프레이드에 참석을 시킬 예정입니다. 조선시대 어가 행렬 축제 이혁 준비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와 귀네 카운티 니콜 핸드릭스 커미셔너 의장을 각각 왕과 왕비 후보로 두고 접촉을 시도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왕은 이제 뭐 주지사, 왕비는 귀네 카운티 체어woman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한미 그리고 아시안 지금 모든 이런 그 많은 그 인종들을 다 이렇게 민족들을 이렇게 참여를 시킬 생각이기 때문에 뭐 그 베트남 베트남 협회, 뭐 중국 협회, 뭐 라티노 협회 이런 협회들도 다 참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하지만 이제 그 메인은 저희가 되는 거죠 아무래도. 애틀랜타 한인회 김영배 이사장은 어가 행렬 준비에 관해 한인회가 주최하고 주식회사 한빛 예무단과 우리꽃 보존협회 등 준비위원회가 주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특히 이 조선시대 어가 행렬은 저희가 9월 25일 이날이 토요일이거든요. 뭐 대략 시간은 한 오전 10시 정도에서 시작할 지금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체는 우리 그 애틀랜타 한인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관은 어가 행렬 그 준비위원회, 지금 이 준비위원장 지금 이혁 위원장님이 지금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주관 그 주식회사 그 한빛 예무단이라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의상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하는 거를 갖다가 지금 거진 다 얘기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꽃 보존협회에서 함께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할 건데,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외에 그 또 여러 가지 볼거리 행사가 있을 건데 이것이 이제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다시 또 알려드릴 건데. 애틀랜타 한인회 김윤철 회장은 이번 행사 예산 규모로 $50,000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총 예산은 5만 불로 보고 있습니다. 예. 김윤철 회장은
이번 어가 행렬 퍼레이드의 주제는 코리안이 간다라고 정했다며 한인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표현하고 한인 사회와 미국 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한인회 측은 2021년도 코리안 페스티벌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다음 달 기자회견을 통해 상세히 소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미국의 지난 5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64.0%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늠하는데 50을 상회하면 경기가 확장 국면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공국관리협회 앤터니 니베스 협회장은 18개 서비스 항목이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며 기업들이 사업장을 다시 열고 생산시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설비 제약과 자재 부족, 그리고 날씨 관련 지연과 물류 및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경기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뉴욕 닉스를 꺾고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호크스는 지난 수요일 열린 5차전에서 103대 89로 승리했습니다. 5번 시드로 4번 시드 닉스를 잡은 호크스는 이제 정규 시즌 동부 컨퍼런스 1위이자 8번 시드 워싱턴 위저즈를 꺾고 2라운드에 진출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를 상대합니다. 식서스의 에이스 센터 조엘 엠비드가 경미한 무릎 부상으로 회복 중인 가운데 호크스는 이번 주 일요일 필라델피아에서 2라운드 첫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LA 레이커스와 르브론 제임스는 리핏, 즉 2연속 우승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어제 1번 시드 피닉스 선즈와의 5차전에서 패배하며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팀의 에이스인 앤서니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경기 시작 5분 만에 이탈했고 레이커스는 별다른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선즈에게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서부 컨퍼런스 4위 LA 클리퍼스와 5위 댈러스 매버릭스만 아직 2대3의 스코어로 시리즈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았고 다른 1라운드 경기들은 시리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는 유타 재즈가 클리퍼스와 매버릭스 중 승자를 만나게 되고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를 잡은 덴버 너게츠가 피닉스 선즈를 상대하게 됩니다.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호크스와 식서스가 만나고 2번 시드 브루클린 네츠와 3번 시드 미러키 벅스가 컨퍼런스 파이널에 한 자리를 놓고 경기를 펼칩니다. 이어서 야구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LA 다저스를 상대합니다. 브레이브스는 주중 같은 지구 최하위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4연전에서 2승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현재 지구 1위는 뉴욕 매츠이며 브레이브스는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브레이브스는 일요일 경기 이후 월요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화요일부터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3연전, 그리고 마이애미 말린스와 3연전이 연달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더블린에 위치한 뮤어필드 빌리지 골프 코스에서 열리고 있는 PGA 더 메모리얼 토너먼트가 1라운드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로 인해 상당수 선수들의 경기가 오늘로 넘어왔습니다. 경기를 치룬 선수들 중에서는 콜린 모리카와가 6언더파 66타, 아담 롱과 스카티 셰플러가 5언더파로 선두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이어 젠더 쇼플리는 일주일간 연습했다고 밝힌 암록 퍼터를 들고 나와 4언더파를 기록했고 경기가 끝난 뒤 퍼트를 더 쉽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암록 방식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암록 방식은 브라이슨 디셈보의 퍼트 방식으로 유명해진 바 있습니다. 메모리얼 토너먼트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6월 4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418만 2,805명, 누적 사망자는 61만 1,960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만 3,859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811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9만 7,240명, 누적 사망자는 18,1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46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1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7,621명, 누적 사망자는 1,108명입니다. 목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3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3,550명, 누적 사망자는 1,32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금융기술 회사는 커밍시가 미국에서 은퇴하기 가장 좋은 도시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애틀란타 북쪽에 위치한 포사이스 카운티는 세금 부담, 의료 서비스 이용, 레크리에이션 및 사회활동 기회를 기준으로 조사한 은퇴하기 가장 좋은 스마트 에셋 지수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커밍시는 스마트 에셋 지수에서 98.4점을 기록한 플로리다주 나폴리를 간신히 이겼습니다. 나폴리의 13.6% 세금 부담은 주 및 지방소득세와 판매세를 기준으로 커밍시의 16.5%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커밍시는 나폴리의 경우 29.2명에 비해 1000명당 36.5개의 의사 사무실로 의료 접근성 부분에서 나폴리를 크게 앞섰습니다. 캘리포니아 비버리힐스는 스마트 에셋 지수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17년 만에 브루드엑스라는 이름의 매미가 미 동부 지역에 떼지어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매미수가 늘어나면서 매미를 튀겨 먹거나 샐러드 토핑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으며 글루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매미 섭취를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FDA에 따르면 매미는 새우, 랍스터와 같은 갑각류와 유사한 단백질이 있어 섭취 시 비슷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10대에게서 심근염이 나타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14세 내지 17세 남성 청소년 7명에게서 심근염이 발생했다는 논문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은 백신 접종 후 수일 내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위독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관련성을 파악 중이라며 12세 이상이면 백신을 맞으라는 권고는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6월 4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